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수급 관련돼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방송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근로자의 날이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동영상 관련된 시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테마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 오늘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신해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 관련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데이트가 지금 잘 안 돼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설명해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슈 관련돼서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합의를 도출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이제 도출을 했고,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8월이나 9월, 10월 중에 다시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뭐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결국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이슈가 이 북한 관련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가 그러니까 가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3% 상승을 했지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상당히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이게 좀 잠잠해지는 듯 보이지만 다시 언제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외적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지럽다. 그러면 뭐 딱 하나죠.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의 뭐 정상회담을 통한 긴장감 완화에 대한 기대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뭐 우리도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철도 관련 종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서산이라든지 그리고 벽산이라든지 건설주들,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 지금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 미리 다 선취를 해서 지난주에 수익 실현했고, 또 지난주에 매수를 해서 또 지금 수익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이쪽에 계속 포커스를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IT 관련된 부분, 이제 삼성전자 관련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지에 접어들었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재상장이 될 거예요. 금요일 날 5월 2일, 5월 3일 쉬고 오늘까지 쉬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되면 이제 뭐 IT 관련 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업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간단히 얘기해드렸을 때 그겁니다. 계속 올라갔던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100억을 가지고 2배를 올리면 200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억으로 올린다라는 부분을 지금은 200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고, 5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예전엔 100억에서 올리면 지금 500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상당히 이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예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이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급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수급적인 부분은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을 부양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흐름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지금 업데이트를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외국인이 863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폭입니다. 62억. 왜 그러냐면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인 포지션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는 개인이 마이너스 731억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67억, 장중에 한 400억 정도까지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관이 지금 시점에서 한 5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도 역시나 25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한번 볼게요. 선물시장은 외국인이 1623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시 줄어들었네. 1316억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1830억 그리고 개인이 318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물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인다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철강 쪽과 건설 쪽을 매수를 하려고 저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거래소에 462억 3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 9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많이 왔지만 좀 완화가 되는 흐름이고,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그러니까 거래소에 코스닥과 대비했을 때 매수가 기관과 함께 동반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 얘기를 해드리면 미증시 약보합권 마감, 우리 시장 장 초반, 지난주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 확인,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매수해서 끌어올린 주체 자체가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매수를 했었던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거래소 외국인, 코스닥 외국인 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4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한 1조 4천억을 땡겨놨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은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오늘도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동안에 많이 못 갔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경협 쪽과 연결되어 있는 SOC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철강 건설주들을 좀 매수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 가집계로 볼게요. 가집계로 보면 1위가 호텔신라, 결국에 얘기해드렸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것을 이제 운운을 하고, 그리고 6화에 대한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사드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떤 종목을 들춰낼 수밖에 없냐면 결국 이 면세점 쪽과 화장품 쪽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을 건들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호텔 신라가 5% 상승, 그리고 현대제철 12% 상승, 그리고 LG 생활건강 4.8% 상승, 금호석유 8.6% 상승, 뭐 이렇게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해드린데 그대로 좀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호텔신라,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면세점, 현대제철 철강, 금호석유 화학, 예, 이런 흐름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파라다이스, 다원시스, 좋은 사람들, 제형솔루텍. 보시면 파라다이스가 이제 뭐 면세점이고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다원시스, 좋은 사람들, 제형솔루텍은 모두 남북 경협. 네. 그래서 결국엔 뭐냐?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만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예, 뭐 상위 한 4개만 들춰봐도, 예, 그리고 실적으로 우는한다? 그러면 뭐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뭐 이런 쪽만 들춰내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외국인 매도하는 종목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매도하는 종목들 얘기를 해드리면 결국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써드리지 않겠지만 매도한 종목을 보시면 삼성바이오, 그 거래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근데 현대로템은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기관과 개인이 끌어서 지금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뭐 이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SK시코롱 PI,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결국 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로 몰려있죠. 예, 이런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대북 관련 부분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벤트나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하면 결국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리로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예,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장 막판에 뭐 이 흐름이 그대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어떻게 가담을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뭐 종목들이 반등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철강, 건설 뭐 이런 쪽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연휴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기 장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가까지 뭐 플러스권 유지가 되면 결국 뭐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아직 완전하게 바닥을 확인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